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29번째 함수 sumif 시험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우리 실행 파일은 우리 길버 커머리그 폴더에 있는 06 부록이라는 폴더 안에서 일일이 sumif 함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S자를 누르면, 키보드로 S자를 누르면 S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요. A를 누르면 A로 시작하는 문서를 찾게 되고요. Q 누르면 Q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는데, Q로 시작하는 함수는 없으니까는 S자 그럼 S로 시작하는 함수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sumif라고 하는 거 밑에, 그래서 기본, 그 다음에 기출 두 가지 시트가 있어요. 예. 지금 기본에 보시면 컴퓨터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여기도 있고 또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는 sumif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는 어디다? 조건은 컴퓨터죠. 여기 있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컴퓨터라는 글자랑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거죠. 컴퓨터라는 글자랑 갖는 걸 찾아라 이거지. 그리고 합계는 수량과 단가가 아닌 금액란의 합계를 구해라. 그러니까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는 여기죠. F4번 키. 컴마 조건은 요 글자죠. 조건은 요 글자가 되는 거죠. 내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 F4번 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자동 채우기 하고 이때 선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선이 살아납니다. 우리 컴활 자격증 시험에는 테두리 선의 굵기가 서로 다르게 내지는 않아요. 다르게 내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여기를 자동 채우기 하다 보면 요 위에 선이 얇은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위에. 그러니까 얘도 따라서 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굵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그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답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량이 7개 이상인 것들의 합계를 구하시오. 수량이 7개 이상인 것들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죠. 수량이 7개 이상인 것들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평균 구하려면 average if를 쓰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는 sumif 수량이 7개 이상이니까 조건은 7개 이상이고 범위는 여기죠. 이 중에서 컴마 7개 이상인 것들의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합계는 어디를 구하라?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처리할 수 있냐면 요 뒤에 합계 구할 범위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합계 구할 범위를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범위 중에서 7개 이상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범위가 여기고 합계 구할 범위도 여기지 않습니까?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같으면 뒷부분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써도 되고 뒤에 생략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8, 5, 10,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32가 되겠지.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캠코더, 냉장고, 컴퓨터 그냥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써야 되겠고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니까 써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썸이프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 3회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지금 2013년도 상시 시험에 나왔다고 거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시험은 공개를 안 해요. 상시 시험 문제는 외부로 공개를 안 하는데 이때는 유난히 공개를 한번 했나 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냥은 몰라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원과 직위가 대리인 사람, 여기 대리도 있고 사원도 있는데 판매 금액에 아니 어디야, 실적의 차이를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차이라는 말은 뭡니까?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값 빼기 작은 값을 한 게 차이죠. 그러니까 는 큰 값 빼기 작은 값을 한 것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게 큰지를 알아야지. 대리의 실적의 합계가 큰 건지 사원의 실적의 합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만약에 문제가 A와 B의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는 if A가 B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A 빼기 B를 하고 아니면 B 빼기 A를 하시오 이렇게 써야죠. A가 B보다 크면 A가 큰 거니까 A에서 B를 빼면 A 빼기가 B가 되고 아니면 B가 크니까 B 빼기 A를 해야 A와 B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if 함수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BS라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절대값.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든 간에 부호를 생략한 게 절대값이지 않습니까? 그 함수를 쓰면 되죠. ABS.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절대값이라는 ABS 함수를 써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사원의 실적의 합계를 구할 거고, 자, 사원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썸이프 이 중에서 사원이란 글자랑 같은 거를 찾을 거고 합계는 여기서 구할 거야. 대리는 는 썸이프 이쪽 범위에서 대리 그리고 합계 범위 이렇게. 대리가 크네요. 그러면 는 이것 빼기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사원이 컸으면 사원 빼기 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 뭐를 써라? ABS라는 함수를 쓰자 이거죠. ABS라는 함수를 쓰자. 그러면 양수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절대값 함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는 ABS 안에 썸이프 이 중에서 사원 그리고 블록 잡아주고 빼기 썸이프 똑같이 블록 잡고 이번에는 대리 그리고 합계 범위 정해줘. 그럼 맞네. 네.
그러니까 ABS라는 함수가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원의 실적 합계를 구하고 대리의 실적 합계를 구해서 그냥 빼주면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이거를 ABS 절대값 함수를 써주니까 우리 시험에도 이게 나왔었죠? 절대값 구하기. 예. 해설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은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나와 있는 ABS 절대값 구하기는 달랑 절대값만 구하는 거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차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할 때 절대값을 많이 낸다 이거죠. 그 다음 MOD 36쪽에 MOD 한번 볼게요. MOD는 뭐를 뭐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함수는 아니에요. 6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생기겠네. 몫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는 MOD 가로 열고 앞에 제수, P제수. 그러면 몫은 얼마인지 몰라도 남는 거는 얼마다. 남는 게 얼마 남았다 이거지. 이거 계산한 거죠. 는 모듈라 제수, P제수. 그러면 나머지는 주로 어떤 게 하느냐? 나머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수의 배수 관계가 되는지 이걸 주로 시험에 나는 거죠.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 어떤 수는 3의 배수이다. 이거죠. 그 어떤 수는 3의 배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0 생겼네. 0이 생겼으니까 뭐야? 얘는 0의 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요 숫자는 얘의 배수다. 이거지. 만약 얘가 이렇게 써 있다면 나머지 0이니까 65는 5의 배수 관계다. 이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이 숫자는 이 숫자의 나머지가 배수가 아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짝수 그러면 2의 배수고. 그렇죠? 홀수, 짝수 이런 걸 주로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관계를 알아야 어떠한 알고리즘 풀이가 쉬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15만 7,853원을 냈어요. 그러면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몇 장, 만원짜리 몇 장, 5천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5원짜리 몇 개, 1원짜리 몇 개. 우리나라 형용화폐가 지금 1원서부터 5만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만 7,853원은 5만원짜리는 몇 개? 3개. 만원짜리는 없고 5천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빵개, 5원짜리 빵개, 1원짜리 3개. 그렇죠? 그럼 이쪽 동네랑 곱해서 나오는 답이 는 sum 프로덕트 이쪽과 이쪽을 서로 곱해 가지고 나오는 합이
똑같이 나왔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계산은 우리가 5만원짜리를 눈으로 보고 3이라고 0이고 1이고 2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쫙 계산이 되게끔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목 말고 나머지. 요거는 몫이죠. 15만 7,853원을 5만원 나누니까 몫이 3. 얼마니까는 3으로 떨굴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7,853원 남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를 만원으로 나누니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또 7,853이고,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가 나와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계산하려니까 나머지 함수를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는 요거를 이거로 나눠요.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다 int를 취해주면 몫이 돼요. 몫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를 이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는 mod 얘를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몫을 어떻게 구해요? 그때는 이거 나누기 얘가 아니라 이거 나누기 얘가 되는 거죠. 는 int 이거 나누기 이거. 그러면 이제는 요거로 나누었을 때는 mod 이거 나누기 이걸 해주면 나머지 나왔고, 그럼 똑같을 거예요. 이제는 이걸 쭉 계산해주면, 그렇죠. 그 몫과 나머지가 나오고 몫과 나머지가 나오고 몫과 나머지가 나오고 몫과 나머지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나머지가 0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제가 눈으로 계산한 거고 이건 컴퓨터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그럼 이 나머지를 또 이거로 나눠야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또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게끔 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것도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 책에서는 무엇과 몇을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얼마냐고 단순히 물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회의 의도가 아니고 배수관계를 형성하느냐를 물어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라운드 계열 함수는 뭐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얘는 뭡니까? 자 보세요. 는 라운드 얘를 소점이야 세 자리 남겨놓고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는 소점이야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빵 자리. 이거는 뭐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자, 778,320원인데 500이 안 넘어가니까는 떨궈져 버렸죠. 그렇죠. 예. 자, 자리수, 컴마 4 쓰니까, 컴마 3 쓰니까 소점이야 세 자리만 남겨라. 그러니까 67425니까 674만 생기는 거죠. 얘는 67만 남고, 얘는 67에서 반올림 하니까 7 남고, 여기는 68325인데, 점 6에서 넘어가니까 326 됐고, 소점이야 한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소수 이하 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니까 787만8,330원이 됐고, 얘는 325원이니까 반올림해서 떨궈졌고, 얘도 떨궈졌고. 이 문제는 굳이 안 풀어보셔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뭐다?
평균 값을 구해서 반올림 처리해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그냥 생뚱맞게 이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반올림을 구하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소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라든지, 1의 자리에서 내림 하시오, 올림 하시오 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풀어보는 것 같은데,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소점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점 한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는 t average 요렇게 범위 정해주고, 컴마 종합점수의 평균이니까 종합 클릭하고, 컴마 출신구가 우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학생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지저분하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뒤에다가 컴마 1. 컴마 1이라는 거는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한 자리에만 나오게 해라, 이런 얘기니까. 지금 37페이지에 그 라운드에 대한 해설과 답이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출제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경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INT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INT는 아주 단순합니다. INT는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그냥 소점 이하에 대해서 어떤 걸 처리하는 건데, 볼까요? (4.5) 같으면 4가 나오게 하면 좋고, 이거는 4가 나오고, 이건 125가 나오고. 왜? 4.5는 5를 안 넘었지 않습니까? 얘는 5를 넘지 않았잖아요. 그게 4로 가자 이거지. 4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겠다. 숫자에는 이 수에는 실수가 있고 정수가 있어요. 실수는 소수 이하가 있는 수, 정수는 소수 이하가 없는 수. 소점이 없는 숫자. 그 다음에 양의 정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부르고,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정수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INT 취해가지고 얘를 처리하면 4.5를 넘지 않는, 넘으면 5죠?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그러니까 4로 가는 거죠. 4로 가는 거. 그럼 얘는 4.95를 넘으면 5인데 5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4로 가고, 얘는 125.12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125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1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6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이 더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쪽이 아닌 작은 수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INT를 취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몫을 계산할 때, 어떤 수로 나누어라 그럴 때 몫이 얼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100을 40으로 나누면 2.5가 되잖아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는 요거 나누기 얘를 해주면 2.5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몫은 2잖아. 2. 그러니까 INT를 취해줘야지. 2가 되는 거죠. 그럼 100에서 40을 나눴더니 몫이 1에,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에서 40과 몫 2를 곱한 게 빼니까 80에서 빼주는 거니까 20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이제 2.5의 몫은 2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니까
10.5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과거에는 이렇게 썼어요. 는 이거 빼기 얘랑 얘를 곱해서 빼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아까 우리 배운 MOD 해가지고 이거 컴마 이거 100을 4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되게 편해요. 막 복잡한 공식이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컴마 뭐 해주면 나머지가 되거든. 그럼 얘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고, 이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들이 몫을 구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int가 몫을 구하는 함수는 아니고, 이걸 했더니 몫이 구해진 거지. MOD는 본래 모듈라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int를 이용해서 몫을 구하는 것들이 간혹 나온 거죠. 그 다음에 sum, 단순한 sum 함수가 나와 있는데, 단순한 sum 함수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내요. 평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 계산은 이제 sum 함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sum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단순히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평균이라는 거는 sum 함수가 아니라 average 함수를 쓰는데, 에버리지 함수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해주면 이게 평균이 되거든요. 합계를 개수로 나눠준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쓰지 말고 sum 함수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하고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부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average if를 쓰면 되겠구나 봤더니 그 말은 없고 이 두 가지 함수를 쓰래요. 두 가지 함수를 쓰래요. 그럼 sum if 나누기 count if 해주면 되죠. 이 책에서도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분량률과 공정 개수를 이용하여 평균 분량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놨는데, 평균 분량률은 분량률 합계 나누기 0이 아닌 공정 개수 이랬단 말이에요. 반올림 없이 그랬거든. 그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죠. 트렁크 함수를 쓴 거예요. 라운드 다운 써도 되고 트렁크를 쓰면 소수점을 잘려지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35번 문제 40페이지에는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렁크는 소수점을 잘라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는 int 5.5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당연히 5가 되죠. 5가 되겠지. 이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는 int 마이너스 5.5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는 트렁크를 써서 5.5가 되면 뭐가 된다? 이거는 5가 되고, 는 트렁크 마이너스 5.5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 5가 돼요. int는 큰 숫자가 아닌 작은 숫자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5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내려가야 된다고. 수직선상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트렁크는 그냥 뒤에 있는 거를 다 떨궈 버리는 거예요. 양수일 땐 동일한데 음수일 땐 차이가 나죠. 음수일 땐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EXP, 이거는 지수함수. 그 다음에 팩토리얼,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나올래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수학 시간에 팩토리얼은 배웠잖아요. 5 팩토리얼, 5 느낌표 찍으면 5, 4, 3, 2, 1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5 팩토리얼은 이건 뭐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걸 배웠지.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는 FACT 괄호 열고 5 팩토리얼. 5를 연속해서 1이 될 때까지 나눈 빼줘가면서 곱하는 거지. 그 36번의 EXP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뭐 나올 어려워요. 이건 범위에는 들어갔다고 2.728283 뭐 이거 나가는 이러한 지수 함수를 쓰는 건데, 자연 로그, 로가리즘, 로그라는 거 들어보셨는데, 원래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라고 해서, 기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 그러니까 2년제 과정 이상을 수료를 한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 기능사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문제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제 용어들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문제 수준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풀기에는 어떻다?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문제 뜻 자체가. 초등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그럼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렇죠. 워드나 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워드나 커말은 애들 보라고 하는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팩토리얼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수학에서 나온, 그러면 지수함수 같은 거 EXP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뭐라 그러거든.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세상에 그걸 냅니까? 근데 본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자의 문제를 내는 건데, 일단은 싫은 소리 들으니까 안 내도 되잖아. 이런 걸 안 내고 굳이 이런 거 낼 필요 없이 복잡하게 꽈버리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파이도 있잖아. 파이 는 3.14159에 하는 거, 파이 괄호 열고 파이, 아니다, 정작 파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수학 시간에는 3.14만 곱했단 말이야. 왜? 3.14159이 다 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3.14만 곱했지. 3만 곱하라기는 좀 그렇고. 근데 3.14 원주율을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는 파이라고 쓰면 알아서 나오잖아. 얘를 곱하면 되는 거고. 39번째 난수라고 되어 있어. 로또 번호 예상하기라고 되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로또 번호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천기누설이야? 우리나라의 그 엑셀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이 엑셀로 이 란수 함수를 이용해서 로또 번호 추첨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 전에.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2개 맞았대. 번호 4개를 맞춰야 1,000원 아닙니까? 번호 4개를 맞춰야 1,000원이에요. 500원이니까 기본값이 5,000원이에요. 4개를 맞춰야 뭔가 돈을 주든 한단 말이야. 3개, 저도 2개까지 맞춰봤어요.
3개 맞으면 원이었겠어. 아무리 엑셀로 돌려봐도 그건 안 나와. 예. 그 로또 사이트에 가면 1에서부터 지금까지 역대 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엑셀에다 집어넣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등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맞춰줄 거라면 돈 못 번 사람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로또 번호를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구매를 안 하고 번호를 자기가 예상 번호만 찍었대요. 근데 실제로 1등이 됐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번호를 샀으면 이 사람이 1등 돈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이트에서 위로금 차원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와서 회원 가입하면 로또 예상 번호를 나눠주겠다 이거지. 근데 그 예상 번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구매를 했었으면 1등이 되는데 구매를 안 한 거라. 근데 어쩌다 그런 거겠지 뭐. 실제로 어려워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맞추기가. 예. 근데 란수는 이겁니다. 뜻은 알려드릴게요. 는 RAND 가로 열고, 이거는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0과 1 사이에 100만 개도 넘고 1000만 개도 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난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얘들이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뀐다고. 이거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게임할 때 이걸 써요. 주사위놀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난수를 발생시켜서 게임에 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로또 번호 예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함수는 하나는 반올림, 내림, 올림 이런 거니까 뭐 사용법은 똑같죠. 어느 자릿수에서 내림, 올림, 뭐 반올림 해라 하는 거는. 그 다음 44페이지에 SQRT라고 해서 제곱근, 루트 값 구하는 건데요. 필기시험에 나오죠. 다음 중 가장 큰 값은 얼마인가요? 다음 중 값이 다른 하나는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는 int 2.3 그럼 2 되겠죠? 2 되겠죠.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는 sqrt 가로 열고 8 루트 8이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지. 대신에 루트 9가 3이고 루트 4가 2니까 2. 얼마 되겠죠. 근데 여기다 int 취해주면 뭐가 된다? 얘도 2. 얘도 2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보단 더 어려워요.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하죠.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2a분의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근해 공식 같은 거. 이거를 만약에 내주고 다음 2차 방정식에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SQRT를 써야 된단 말이야. SQRT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애가 가서 그러겠지. 엄마 오늘 시험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나왔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또 엄마들이 또 가만 안 있어요. 파워는 거듭 제곱이라는 거죠.
2의 3승 그럼 파워 가려고 2,3 그럼 2의 3승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는 나오죠. 필기시험에는. 썸이프 S 같은 경우는 썸이프 S 아주 단골 손님이죠. 얘도요. 근데 썸이프 S를 내기에는 조금 허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건데 조건부 합계보단 조건부 평균이 낫거든. 그래야 거기에다가 라운드 기어를 쓰거든. 썸이프에다가 반올림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에버리지 이프에다가 내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썸이프는 지금까지 한 번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얘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HLOOKUP과 VLOOKUP이라는 함수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직위명을 가지고 어떤 거를 찾아야 될 때는 가로로 나왔으니까 horizontal HLOOKUP을 쓰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VLOOKUP을 쓰겠죠. 그러면 이 직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가져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는 HLOOKUP 찾는 값은 여기 있는 직위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조 대상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4번 키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사장, 과장, 부장, 대리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첫 번째 블럭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블럭에 있는 상여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필기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인데, 정확히 일치는 얘가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고, 유사일치를 쓰고자 하려면 반드시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만이 유사일치를 쓰는 거고, 여기는 시옷, 디귿, 기역, 비역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지.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칸 띄고 원 쓰면 어떻게 돼요? 없죠? 사원은 있어도 사 한 칸 띄고 원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뭐를 쓰면 돼? if error 함수를 써서 이 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오면 답을 쓰지만,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오류 발생이라고 이렇게 써준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없는 직책을 쓴 거죠. 직위를. 근데 사원이라고 쓰면은 나오는 거고, 과장이라고 쓰면, 대리라고 쓰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 if error 함수를 껴가지고 쓰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약간 달라요. 아까랑은.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인율. 근데 할인율과 할인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 대한 할인율을 계산해 줘야죠. 그러니까 14250원인데 50억이니까 3% 할인율을 적용해서 3%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는 여기다가 3%를 곱하면 4207원이 할인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또 뭐를 하래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거죠. 한번 해보면 되죠. 는 HLOOKUP 뭐가? 판매 수량에 따른 컴마
이 할인율 표에서, 그리고 첫 번째가 수량, 두 번째가 할인율, 두 번째 줄에 있는 컴마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할 때는 오름차순 되어 있던 아니던 간에 정확히 일치를 쓸 수가 있고, 유사일치를 쓰려면 반드시 오름차순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55라는 수량이 없고 40 이상 70 미만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유사일치를 써야 돼요. 정확히 일치 쓰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유사일치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할인율을 가져온 거고, 여기다 뭐를 곱해야죠. 뭐를? 판매 금액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라. 이게 보기 싫은 거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소점이야가 막 보기 좋게 싫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소점 이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그러는 거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라운드를 쓰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1, 10의 자리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요것이 할인액이 되는 이거죠. 여기 할인액이 된다 이거지. 탑은 거기 나와 있어요. 는 라운드가 아니라 라운드업이네. 라운드업 괄호 열고 HLOOKUP, 그리고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액을 해도 되고, 할인액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판매 금액을 해도 되고, 책에서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을 먼저 곱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을 먼저 클릭해주고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지. 안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틀리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책에서는 true가 없죠? 안 써도 true니까, 생략하면 기본값이 true니까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양대산맥이 이제 VLOOKUP 함수 아닙니까? 이런 거죠. 자, 얘를 조금 보시기 좋으라고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직위별 상여금을 가져와라 그러면 는 요거를 이 표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오면 되겠죠. 는 VLOOKUP. VLOOKUP과 HLOOKUP의 차이는 뭐다? 참조 범위가 가로냐 세로냐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이쪽 코드표에서 컴마 두 번째, 그리고 컴마 정확히 일치.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요 뒤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구등서부터는 뭐래? 빈칸이야. 9등 이상은 다 빈칸이야. 이 수상 목록에서 순위를 매길 때는요, 오름차순으로 매겨야 되죠. 1등 대상, 2등 금상, 그러니까는 4등서부터 8, 6, 5등까지, 4등, 5등은 동상이고, 6, 7, 8은 장려상이고, 9등 이상은, 9등 넘어가면 다, 9등서부터는 다 빈칸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랭크 함수가 필요하겠지. 랭크. 요거에 대한 랭크를 매겨야 돼. 랭크가. 이 랭크가 매겨야 뭐 답이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랭크 값이 우리가 원하는 VLOOKUP 함수에
찾는 값이죠. 이 취득 총점을 가지고 수상 목록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취득 총점을 가진 순위를 가지고 컴마 이렇게 블럭 잡고 거꾸로 블럭 잡아야죠. 블럭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역으로 블럭 잡고 F4번 키 그리고 컴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컴마는 굳이 안 찍어도 되죠. 유사일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책에 Vlookup 랭q 근데 랭크라는 말 대신에 뭐 쓰래요? 이제 2014부터는 랭크.eq라는 랭크.eq가 랭크랑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쓰라 그러면 쓰면 되고 랭크나 랭크.eq나 같은 함수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벌써 Vlookup 나왔죠. 랭크 나왔죠.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은 한꺼번에 내버렸잖아. 참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굿 아주 굿. 추수함수도 뭐 시험의 단골이죠. 반드시 나온다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함수죠. 자, 기본 함수가 있고 기출 함수가 있는데 이 기본 함수에 가보면 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가지고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셀 서식 자체를 AAA 써주면 요일이 뜨거든. 이렇게 셀 서식을 뒤에다가 우리가 AAA라고 넣었어요. A 3개를 써주면 요일 서식이니까 그럼 이게 빠르지 뭐하러 이걸 함수를 써? 셀 서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셀 서식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추수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어쩌고 2면 어쩌고 3이면 어쩌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뭐라 할까?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낼 만한 문제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추수랑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추수 해가지고 써 있지 않습니까? 는 추수 가로 열고 여기 있는 요일 번호죠. 그렇죠? 이 요일 번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1, 월, 화, 수. 쓰는 것도 힘들어. 목, 금, 토. 이렇게 쓰는 것도 힘들어. 책에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크데이라고만 썼잖아요. 위크데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크데이가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야지. 여기 직접 이렇게 써야지. 얘는 따로따로 쓴 거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일 번호를 없애면 얘를 만약에 없애면 이렇게 직접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일 번호가 들어갔으니까 얘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한 거에다가 명령을 걸어주면 된다고 하지만 원래는 추수함수에다가 위크데이 함수를 쓰는 건데 여기에 컴마 1 쓰면 1,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이 여기다 2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로 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1이라고 하는 게 1, 2, 3, 4, 5, 6으로 가는 거고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는
weekday 날짜, 일. 이건 뭐냐면은 일요일이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금요일이 6, 토요일이 7. 아이씨. 그러니까는 위크데이 날짜, 1 쓰는 거. 이게 뭐냐면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위크데이 해가지고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이가 되고 화요일이 2가 되고 토요일이 6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1은 빼도 돼. 옵션 중에 처음 거는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옵션 3도 있습니다. 사실은 옵션 3도 있는데 이 옵션 3은 뭐냐면은 월요일이 0이에요. 화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5고 일요일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죠. 그러니까 추수함수를 쓰려고 봤더니 0번째는 없잖아. 추수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0부터 나오면 결과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위크데이는 옵션 3을 쓰는 거를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1을 쓰냐 2 쓰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 만약 1을 썼다면은 1월화. 근데 여기 얘가 뒤에 1 쓴 거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더니 결과가 1이다 그러면 얘는 뭐다?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볼 땐 일요일부터 물어봐야지. 만약에 얘가 요 날짜가 요 날짜잖아요. 그렇죠? 요게 날짜인데 1 쓴 거잖아. 1.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얘를 2를 쓰면 어떻게 될까? 2를 쓰면 당연히 월요일부터 물어봐야지. 월요일부터. 날짜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써야 된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날짜, 1 옵션을 1을 쓰니까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일요일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일, 월, 화, 수라고 쓰는 거고. 인위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근데 이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셀 서식을 써버리면 되잖아. 셀 서식을 요일별로 써버리면, 요일 옵션을 써주면 그냥 셀 서식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왜 고생해서 쓰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코드명의 끝자가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가 1, 2, 3, 4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만하게 이렇게 내는 거죠. 는 추수 주민번호의 그 성별 코드 값이 1이면 뭐다?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성별 코드는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MID 주민번호 8,1 이렇게 쓰면 되죠. 주민번호라는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잖아요. 그게 1이면 2면 3이면 4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
수소함수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확률이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인덱스는 아주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인덱스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블럭을 잡아서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뭐 세 번째 칸 무슨 글자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예, 인덱스는 뭐 어려운 것 자체는 아닌데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인덱스 함수는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01, 03 이렇게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자 지금 호봉과 직급이 나와 있어요. 직급과 호봉이 나와 있는데 이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를 급여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직급은 여기 있고 호봉은 이렇게 있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네. 그럼 2직급이면 두 번째 줄이고 2호봉이면 두 번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여기 몇 번째 칸 여기 이러면 되죠 뭐. 그럼 뭐 쉽게 그러니까 직급과 호봉을 숫자로 표현해주면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급여 기준표를 이렇게 쭉 만들면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요거 얘를 기준표라고 쓰자. 급여 기준표라고 쓰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쓰지 말고 그냥 급여 기준표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급여 기준표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럼 F4번 키 누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자동차 하면 수월하지만. 이때 그 셀 이름을 지정하는 게 이때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이름을 잡아놓고 자동 채우기 할 때 F4번 키를 눌러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셀 이름을 미리 지정해주면 아주 수월하게 작업이 되는 거죠. 절대 참조로 들어가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 보세요. 01에 03 코드래요. 01은 첫 번째 줄이고 03은 세 번째 칸이네. 그러면 수원 코드니까 서울에서 출발 수원 도착이니까 15,000원이잖아요. 이것도 행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얘는 지금 몇 번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자죠? 어차피 행렬이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택배 요금표가 지역이 만약에 10개가 넘어 9개 넘어가서 10개 이상이 되면은 두 자리를 잘라야 되고 두 자리를 잘라야 되겠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썼는데 이 첫 번째 줄이라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서울이라는 글자에 MID 서울이라는 이 셀에 들어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그럼 얘는 뭐죠? MID
도착 코드라고 하는 도착 코드라는 것에 네 번째에서 두 글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밑에 줄에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 책에는 여기가 5,1이죠? 49페이지 보시면 거기 5,1이에요. 왜? 요것만 자른 거야. 요거 하나씩만. 근데 지역이 4개니까 망정이지 1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자리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호를 99까지. 그러니까는 저는 네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른 거예요. 네 번째 두 개를 잘랐다 이게. 네 번째 두 개를 자르면 요거 네 번째 두 개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훨 낫지. 그럼 뭐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네, 출발 코드, 지역 코드의 끝에서, 근데 동두천은 어디 있어? 만약 동두천 같으면 글자가 달라지죠? 저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동두천 5번 동두천 가로 열고 05번 이렇게 쓰면 얘는 글자가 몇 번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두 개잖아. 다른 글자는 두 글자니까 네 번째 두 자리지만 동두천은 동네로 따질 때 가리봉동 그럼 또 네 글자잖아. 목동 그러면 두 글자지만 서대문구 그럼 네 글자고 중구 두 글자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릿수에 상관없이 끝에 두 글자 가로를 뺀 두 개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랭스 함수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져요. 근데 실무는 그렇게 하거든. 실무는 꼭 두 자리로 만들 필요가 없죠. 네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잖아요. 의정부 동두천 세 글자인데 여기는 서울, 인천, 수원, 안양에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로 만들어졌지만 세 글자도 있고 네 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계산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05만 잘라와야지. 05만 이렇게 잘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05만 어떻게 잘라올까요? 뭐 계산해 보세요. 얘는 몇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인데 다섯 번째 두 개죠? 그렇죠. 만약에 서울 01이라고 쓰면 얘는 몇 글자죠? 서울 가로 열고 01 가로 닫고 여섯 글자잖아. 여섯 글자인데 네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를 잘라라는 말은 맞는데 몇 번째에서 두 개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일곱 글자일 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고 여섯 글자일 때는 네 번째에서 시작하니까 관계식이 뭐가 될까요? 만약에 가리봉동 가로 열고 09라고 쓰면 얘는 몇 번째 글자야? 여덟 글자인데 얘는 여섯 번째 두 글자를 잘라와야 되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두 글자란 말이야. 그러면 7, 5, 6, 4, 8, 6 이 차이 나잖아. 이 차이 나잖아. 그러면 MID 이 글자에서 몇 번째에서 시작을 해? 몇 번째에서 시작해? 전체 길이에서 이 뺀 거만큼서 시작해야지. 일곱 글자라면 다섯 번째 시작하고 여덟 글자라면 여섯 번째 시작해야 되니까 이 전체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LEN이에요. LEN 빼기 2 하면 되거든. 7이니까 5부터 시작하면 되고 6이니까 4부터 시작하니까 2를 빼주면 전체 길이에서 2 뺀 거니까 8에서 6 빼고 이제 7에서 2 빼면 5가 되고 이런 거죠. 몇 글자만큼 두 글자만큼 잘라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건데
우리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격증 취득도 있지만은 실무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함수를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고, 또 함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유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출. 그러니까 종이에다 써보면 이렇게 7자일 때는 5번째 2글자고, 6개일자일 때는 4번째 2개고, 8글자일 때는 6번째 2개고 하는 공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머릿속에 떠올리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이 많아도 좀 수월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복잡하지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48번째 매치 함수가 있는데, 매치 함수가 우리 시험에 지금 기본만 나와 있어요. 기본만. 근데 우리 그 모의고사에 보면 나왔었죠? 매치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예. 보세요. 59점은 몇 번 만에 찾을까요? 60점은 안 됐잖아요. 60점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9점은 56점대에 해당하는 거지 60점은 안 됐으니까는. 그렇게 찾아라 그러면 는 매치 이 값이 이 범위 내에서 1 그러면 뭐냐면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얘가 내림차순. 만약에 이 값이 거꾸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는 매치라고 쓰고, 이때는 요걸 써야 돼요. 요걸 써야 돼.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만에 찾은 거야. 59점은. 여기서 따지면 59점은 첫 번째 찾은 거고, 80점은 몇 번째? 틀렸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만에 찾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림차순을 해주면, 하나, 둘, 80점은 두 번째 만에 찾았죠. 얘는 내림차순으로 썼을 때는 마이너스 1 쓰는 거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에서 찾을 때는 플러스 1 쓰는 거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컴마 0도 있었죠? 컴마 0. 컴마 0은 막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 섞여 있을 때 찾은 거.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을 때. Vlookup, Hlookup처럼. 근데 컴마 0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랭크, Vlookup, Hlookup,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추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아까 라운드 계열 함수, 그 다음에 뭐 sumIf, 그 다음에 averageIf, 그 다음에 countIf, 그 다음에 이제 sumIf S, averageIf S, countIf S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거 있다. 데이터 함수 쓰는 거, left, middle, right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if. 그리고 and, or와 if 해라. 함수도 지금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49번째 쉬운 번째 나와 있는 컬럼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우스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이 안 치셔도 되고, 5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쉬운 세 번째 MID 함수. 주민등록번호 안에서 몇 번째에 있는 글자를 잘라 와야 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들 함수.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얘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 셋 중에 두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물어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 MID로 물어볼 수가 있지. MID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56쪽, 57쪽에 뭐 어퍼, 프로퍼, 로어, 트림, 그 다음에 뭐 파인드, 서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리피트라든지 분산 이런 거, 표준 편찬 분산 이런 거는 통계학에 나오는 건데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예. 그리고 count if s, count if. 아까 여기 count if, sum if, average if 썼죠, 그렇죠? 예. 랭크 아까 나온 거. 랭크는 뭐 백날 얘기해도 항상 소중하고 귀한 거죠.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랭크. 근데 랭크 대신에 뭐가 나왔다? 랭크.eq라는 함수를 대신 쓴다. 그러니까 랭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됐어요. 랭크가 랭크.eq냐 랭크.avg냐로 나눠졌는데, 랭크하고 똑같은 게 과거에 우리가 쓰던 랭크가 2010으로 가면서 랭크.eq가 나오니까, 랭크.eq를 시험에 내면 랭크랑 똑같은 계열이니까 똑같은 방법이니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게, 최근에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게 라지, 스몰,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 네 가지. 몇 번째로 큰 거 라지,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거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미니멈. 그리고 에버레이지도 나와 있죠. 에버레이지는 단순함수잖아요. 단순함수잖아. 평균 구하는 거는 어떨 때 나올까요? 각각의 항목이 같은 계열의 평균치 이상이면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단순하게 if 함수랑 and 함수랑 에버레이지 함수를 묶어서 내니까 에버레이지가 껴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 요거의 평균을 구하시오,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해서. 는 에버레이지 이렇게 블록 잡는 거, 이거는 시험이라고 볼 수 없지. 간혹 시험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끝. 아, 물론 커마는 아니고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합계를 구하래,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래. 단순히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좀 더 복잡하게 내는 거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이제 뭐 다 됐네. 그 함수가 어느 게, 아무래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출제 빈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는지 그거 보시면 뭐 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로 신경 쓰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나와서 관연도 문제나 모의고사에 있는 걸 통해서 계산 작업만 쭉 하는 거예요. 계산 작업만.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계산 문제만 풀어보시면, 이거는 실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이것만 갖고 계산 작업만 꾸준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뒷부분에 가면 관연도 문제라고 해서 130페이지서부터 할 거니까.
제가 예전에 과목을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했던 게 뭐냐면 엑셀 함수 정복하기 이런 거. 그래서 커말에 나오는 함수, 뭐 ITQ에 나오는 함수 이런 것만 쭉 교환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책을 만들고 했는데 서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니 개설하니까 안 오시더라고. 함수만 공부하면 되니까 어려울 거다, 지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아서 공부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날 계속. 오늘 풀어봤던 거 내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 돌에다 글자 새기가 어렵지만 새겨 들어가면, 머릿속에 한번 박혀 들어가면 안 지워지니까 꾸준 반복 연습하시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